모든 전설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우리가 사랑했던 스포츠의 황제들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죠. 그것이 세상의 잔인한 이치니까요. 하지만 여기 그 시간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선수 평균 수명 고작 3년, 25살이면 은퇴를 강요받는 이 정글 같은 e스포츠 세계에서 무려 14년째 가장 높은 왕좌를 지키고 있는 사내. 전 세계는 그를 페이커 이상혁이라 부릅니다. 이제 그는 인간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 그록과의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스와 바둑이 그랬듯 인간은 결국 기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페이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했던 소년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게임 기록이 아닙니다. 한계에 맞선 한 인간의 가장 집요하고도 아름다운 투쟁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왕이 된 소년 페이커 그리고 마지막 승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5월 7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15평 임대 아파트. 이곳이 전설의 시작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어머니의 부재, 에어컨도 없던 그 좁은 방에서 소년 이상혁은 훗날 연봉 100억의 사나이가 됩니다. 그의 게임 인생, 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메이플 스토리, 중학교 때 카오스, 그리고 2011년 우연히 인터넷 서핑 중 발견한 리그 오브 레전드. 당시 한국 서버도 없던 시절 북미 서버에서 그는 핑 200의 악조건을 뚫고 랭커가 됩니다. 닉네임 고전파. 뜻? 없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2012년 한국 서버 오픈. 고전파는 단숨에 랭킹 1위를 찍습니다. 당시 2위와 점수 차이가 2위와 100위 차이보다 컸습니다. 압도적 1위. 사람들은 그가 프로 선수 부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마포고등학교 2학년, 내신 상위 10%의 모범생,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 자던 그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상혁이는 수업 시간에 딴짓을 안 했습니다. 깨어있을 땐 집중했고 잘 땐 푹 잤죠.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니 게임을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SKT-T1의 김정균 코치가 그를 찾아갑니다. 입단 테스트 조건은 연습생 숙소 합숙.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달 해보고 아니면 돌아와라며 짐을 싸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전파는 교복을 벗고 페이커라는 닉네임을 짓습니다. 사기꾼, 상대를 화려하게 속이겠다는 뜻입니다. 2013년 4월 6일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 데뷔전 상대는 당시 한국 최고의 미드라이너이자 올스타였던 CJ 블레이즈의 앰비션. 경기 시작 6분 페이커의 니달리가 타워 앞에서 앰비션의 카직스를 솔로킬 냅니다. 카직스가 진화를 하던 그 0.5초의 틈, 신인이 데뷔전에서 한국 일장을 잡아낸 겁니다.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8월 31일 KT 블리츠와의 결승전 5세트, 일명 류또죽 사건, 상대 미드라이너 류의 제드와 페이커의 제드가 만났습니다. 페이커의 체력은 30%, 누가 봐도 죽은 목숨. 하지만 4초 동안 수은 장식 뒤 전멸, 그림자 스킬을 마이크로 단위로 섞으며 상대를 역으로 잡아냅니다. 류 선수의 표정이 일그러지던 그 순간 페이커는 불사대 마왕이 되었습니다. 17세 117일 롤드컵 최연소 우승.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윈터 시즌 15전 15승, 전승 우승, 2015년 롤드컵 15승 1패 우승, 승률 93.8%, 2016년 롤드컵 우승, 데뷔 4년 만에 롤드컵 3회 우승,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못할 우승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중국의 한 재벌 구단주가 백지수표를 내밀며 원하는 금액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연봉 100억, 200억, 페이커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우승하고 싶어서. 하지만 2017년 11월 4일 베이징 국립경기장, 삼성 갤럭시에게 0대3 완패, 페이커는 키보드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추자 관중석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기계인 줄 알았던 그가 처음으로 보인 인간적인 무너짐이었습니다. 그 후 4년 지옥이 시작됩니다. 2018년 성적 부진, 2019년 G2에게 패배, 급기야 2020년 양대인 감독은 페이커를 주전에서 제외합니다.
신인 클로저가 선발로 나오고 페이커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페이커는 이제 늙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팀의 걸림돌이다. 일부 팬들은 T1 사옥으로 트럭을 보냈습니다. 페이커를 기용하라는 시위와 페이커는 은퇴하라는 비난이 뒤섞인 혼돈의 시간. 페이커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 랭크 연습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하고 잠들기 전엔 명상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벤치에 있을 때 힘들지 않았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제 부족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멘탈, 이것이 그가 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2023년 7월 5일 충격적인 뉴스가 뜹니다. 페이커 팔 부상으로 휴식. 병명은 주간증후군, 팔꿈치 신경이 눌려 손가락 마비 증세가 오는 병입니다. 마우스를 쥐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황. 그가 빠진 T1은 어떻게 됐을까요? 1승 7패. 꼴찌팀에게도 졌습니다. 페이커 없는 T1은 팥 없는 찐빵이 아니라 상한 찐빵 수준이었습니다. 팀 내 보이스가 공개됐습니다. 페이커가 없으니 오더가 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우왕좌왕했고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페이커의 진정한 능력은 신의 컨트롤이 아니라 맵 전체를 읽고 팀원들을 조종하는 뇌지컬이었다는 것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혼자서 유닛 4개를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뒤 그가 돌아옵니다. 완치? 아니요. 진통제를 먹고 경기 중간중간 손목을 털어가며 복귀 후 첫 경기 광동 프릭스를 2대0으로 잡습니다. 그의 복귀와 함께 거짓말처럼 T1 내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페이커 토템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의 능력치가 200% 상승하는 마법. 2023년 롤드컵, 부산, 한국팀 전멸, 4강에 남은 건 T1 하나. 상대는 중국의 최강팀 JDG, 골든로드를 노리는 괴물들, 전문가 예상 승률 T1 10%, JDG 90%, 3세트에서 1대1 상황, 게임이 불리했습니다. 그때 페이커의 아지르가 앞으로 돌진합니다. 전멸로 적의 핵심 딜러 룰러를 토스해버립니다. 예측샷? 아닙니다. 룰러가 전멸을 쓸 위치까지 계산하고 미리 찔렀습니다. 우드 템플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페이커가 해줬습니다. 4강 티저 영상에서 사진사가 페이커에게 요청했습니다. 상대를 도발하는 엄지다운 포즈를 해주세요. 페이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엄지업을 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실력과 인성, 중국 팬들조차 그를 신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결승전 웨이보 게이밍을 3대0으로 셧아웃, 7년 만에 우승, 통산 4회 우승. 그는 우승 스킨으로 아리를 선택하지 않고 오리아나를 선택했습니다. 이유? 할머니가 오리아나를 좋아하셔서요. 15평 아파트에서 자신의 게임을 봐주던 할머니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오래가는 걸까요? TMI를 좀 방출해 보겠습니다. 그는 스킨을 안 씁니다. 기본 스킨만 씁니다. 돈 아까워서요? 아니요. 굳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씁니다. 광고를 다 봅니다. 팬들이 제발 좀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한 달 용돈 20만 원. 치킨 시켜 먹는 게 유일한 사치. 취미는 독서. 대기실에서 다른 선수들이 틱톡 볼 때 그는 팩트풀니스, 이기적 유전자, 침묵의 봄을 읽습니다. 스트레칭과 명상. 이 금욕적인 생활 패턴. 이것은 마치 수도승입니다. 뇌를 쾌락에 절여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도파민을 게임 승리에만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20대 후반 에이징 커브가 온 나이에도 10대들의 반응 속도를 따라잡는 비결입니다. 신체 능력을 뇌의 최적화로 커버하는 겁니다. 2024년 롤드컵 우승, 2025년 롤드컵 우승, 사상 최초의 3연패, 명예의 전당 헌액 기념 아리 스킨 가격 50만 원. 욕을 먹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스킨도 안 씁니다. 팬분들이 좋아하시면 됐죠. 이쯤 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 승리를 위해 프로그래밍된 생체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 5,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5만 개를 연결한 슈퍼컴퓨터. 머스크는 트윗을 날립니다.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 페이커, 덤벼라. 조건은 이렇습니다. 1. AI는 API로 접속하지 않는다. 카메라로 모니터를 보고 인식한다. 2. 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인 0.2초,
딜레이를 강제로 넣는다. 공평해 보이나요? 천만에요. AI는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똑같은 최적의 판단을 합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페이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이세돌도 알파고에게 1승밖에 못했다. 롤은 변수가 더 많지만 AI의 피지컬은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페이커는 말합니다. 데이터는 과거지만 플레이는 현재입니다. AI는 이길 확률이 높은 수를 둡니다. 하지만 페이커는 상대가 방심할 수를 둡니다. AI는 감정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이 발휘하는 초인적인 집중력, 팀원을 구하기 위해 내던지는 희생 플레이, 이런 건 데이터셋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결을 기다리는 이유, 어쩌면 우리는 페이커가 이기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기계 앞에서 땀 흘리고 고통받고 늙어가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저항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보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15평 아파트의 꼬마에서 전 세계의 황제로, 그리고 이제 기계 문명과 맞서는 인류의 대표로 이상혁의 모니터가 다시 켜집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전설이니까요. 지금까지 관심 가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채널, 사람 이슈였습니다.